자, 수업 자료 세팅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제가 드린 링크로 가시면 그 링크 안에 다운로드를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다면 요거 제가 이 교재를 오늘 처음 봐가지고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있긴 한데 이건 가그 자료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교재하고. 그래서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압축을 푸시던 문서에서 압축을 푸시던 푸셔서 항상 문서 폴더 아래에 화면에 보이는 이 전체 화면을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맨 아래쪽에는 검은색 띠 모양 생기지. 저는 화면 위로 좀 올려놓을게요. 작업 표시기라고 그러죠. 작업 표시기 맨 앞에 있는 저기를 시작과 있다고 합니다. 수업에 들어오니까 무조건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왜냐고요? 해피드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고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그냥 수업에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딴 좀 하지 마시고. 응? 내가 좀 잘 된다고 딴하고 계시는 한 만큼 이런 거 분명히다 그냥 제가 가진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문제 꾸미는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습은 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라도 한번 던져드릴 겁니다. 자, 시작한 클릭.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알파벳 순서, 그다음 그 밑에 한글 가나다 이렇게 순서로 기억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히읗. 마스크 좀 쓰세요. 히읗 찾으시고 그게 한글. 2010 버전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상위 버전이 있으니까 상위 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교재를 다시 일단 네오 버전 쓰세요. 네오 버전이나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실행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문제 없어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이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재가 한글 버전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이거 지금 네오입니다. 네오. 잠깐만요. 2010 버전도 있죠. 같이 있네요. 다른 점이 있으세요? 똑같습니다. 네? 밑에 좀 짙은 디자인으로 색깔로 되어 있는 이게 2010 버전이 위에 한글 네오인데 두 개가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으니까 어느 버전을 시험 보시든 실습을 하시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일단 상위 버전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버전을 할게요. 일단 오늘 수업은 제가 우리 가진 교재가 무슨 버전인지 제가 다 확인해요. 왜냐면 이게 책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자, 일단 네오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상위 버전 한번 맛을 보죠. 자, 이게 프로그램 실행하셨으면
메뉴의 얘기가 뭐죠? 파일 이름을 표시하는 저 라인을 제목 표시주의라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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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우스 포인트 가에다 있으면 사각형 형태 나타나고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 구조를 탭이라고 합니다. 탭. 한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글 표현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냥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 그 밑 탭을 클릭을 하시면 그 탭에 해당되는 이렇게 영역이 밝은 영역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 구조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리본 메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리본 메뉴 안에는 이렇게 선이 꺼져 있고요. 저걸 저 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역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리고 그룹 안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단추들을 우리는 명령 단추라고 합니다. 명령 단추. 이런 명령 단추에는 이렇게 역삼각 형태의 모양으로 달려져 있는 꼴도 있고 요런 그런 게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없는 것들은 바로 클릭하면 명령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 요건 역삼각형으로 달려 있는 건 목록 단추라고 이렇게. 자, 그 밑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단추 명령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명령들의 모음. 우리가 도구모음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아마 여기 있는 저 도구모음 기본 도구모음, 서식 도구모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빈 영역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도구 상계라고 해서 도구모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한글에 있는 표현을.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화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1/1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에 게 현재 페이지 뒤에 있는 숫자가 전체 페이지 여기를 뭐라 그러죠? 하나 그냥 상태 표시가 됩니다. 현 뭐 전체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개념. 자, 줄, 칸, 뭐 이렇게 커서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다. 단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건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도구모음하고 여기 있는 거. 요거 뭐죠? 어, 아마 이게 눈금자라고 할게요. 자 보이죠? 그다음 그 아래쪽에 요 부분 여기 요 부분들 요 막대 이런 것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동 막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동 그 막대 앞 위아래로 좌우에 있는 이런 부분들 요거 요거 요 사용법은 잘 아시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뭡니까? 가운데 있는 여기 이 흰색 공간을 뭐라 그러죠? 이 흰색 공간을 뭐라 그럽니까? 또 과묵하신 분들만 또 가정에 또 모아놨군요. 또 대답 안 하시는군요. 예? 자,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큰일인데? 한글에서 쪽이라 그럽니다. 쪽. 그러면 이 전체 흰색 영역, 그럼 흰색 영역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은? 한 번도 한글을 제대로 배워보신 적이 없죠? 다 필요해서 그때그때마다 다 하신 거죠. 자, 실제 내용이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부분? 여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 여백. 그러면 여백에는 여백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 편지 한번 볼까요? 이런 게죠. 자, 페이지 넘길 때마다 페이지 번호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주저주저 똑같은 문구들이 이렇게 아래쪽 영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게 제 입에는 굳어 있고요. 좀 익숙하고,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문구가 보이거나 페이지 번호 같은 거 나오는 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영역을 머릿말 바닥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그러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시어 좀 뺐네. 자, 이렇게 쭉 페이지. 이런 구조가 알죠. 자, 그리고 그러면 바로 할 겁니다 이제 시험 준비를.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하고 쉴게요. 교재 32페이지. 1권 교재 32페이지. 다들 저장하실 줄 아시죠? 자, 저 따라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 탭이라는 곳에서 파일을 관리합니다. 즉 저장하거나 뭐 불러오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인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문서를 닫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끝을 내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쪽과 페이지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저장은 파일 탭에 저장하기. 아직 우리가 파일 이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빈 문서 1항은 임시 이름입니다. 임시 이름. 자, 파일 탭에 저장하기. 또 항상 작업은 그 문서 폴더 아래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할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만 제가 내일 다 아니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자 오늘만 여기다 좀 저장을 할게요. 항상 저장할 때 저희들은 일단 오늘 날짜 게시 본인 이름 저장 위치는 문서 폴더에 있는 ITQ 지금 ITQ 폴더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문서 폴더에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 자 ITQ 시험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일입니다. 한글 시험. 여기 이름 바뀐 거 보이세요? 그리고 교재 32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맨 첫 부분에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아마 시험 신청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본인 수험 번호가 아마 시험장 당일날 시험장에 가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8자리로 숫자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시 다음에 본인 이름을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나오라고 규칙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습할 겁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ITQ 폴더 아래에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여 답안은 새 파일명이 수험번호 대시 성명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되는 경우는 실격 처리돼. 실격된다는 건 점수 채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장하시오. 자,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자, 이거 보통 현직은 이제 한글 파일 이름을 형식을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글 파일이라고 그러죠. 파일의 형식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앞에 게 이제 뭐 그냥 파일 이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이건 뭐의 약자죠? 한글 워드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공식 명칭 한글 이름이라고 시험에 보통 쓰지 않고 한글 파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공식 명칭은 한글 파일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보셨나요? 문서 닫기라고. 이게 한글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용어들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근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영어를 쓰면 쓰고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영어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한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려면 한글에 쓰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저 저하고 이런다고 나중에 친구를 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프로그램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걸 안 익히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글자 색깔 검정 줄 간격 160 양쪽 정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화면 보실래요? 여기 아까 도구 모음이라고 했던 도구 상자라고 했던 요거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꼴 그 다음에 10포인트 요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포인트 PT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정렬 그리고 줄 간격 160 요게 프로그램 실행하면 나오는 기본 값입니다. 원래 이대로 쓰시다는 얘기고 누가 저 서식을 가지고 있죠? 저런 서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꾸민다라는 걸 서식이라고 그러는데 저 서식을 저 값을 누가 가지고 있죠? 커스가 가지고 있죠. 커스가 이 녀석이 이런 서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커스가 이 서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핑을 칠 때마다 뭡니까? 저 서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마 화면에 요게 파란색 9번 하살표 모양 보이시죠? 다 있어요. 아마 그게 원래 기본, 자, 그게 보기 탭에 가시면 그걸 문단보호라 그럽니다. 문단보호. 보기에 가시면 문단보호. 그래서 체크 해제하시면 이 파란색 구분 화살표 모양이 안 보일 겁니다.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죠? 그래서 체크해 두세요. 문단보. 체크해 두시고 보기 영역에 문단보.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다 이제까지 이렇게 작업해 왔었잖아요. 불편해서.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역사 같은 이거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역삼각 형태 달린 거 목록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목록이 펼쳐지겠죠. 제발 여러분들 너무 컴퓨터 망가지는 거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를 클릭을 하라 했죠. 여기 보기. 자, 너무 어렵게 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겁먹지 마세요. 제발 겁먹지 마세요.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자, 문단보입니다. 문단보 언제 씁니까? 저런 게 표시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런 게 표시가 되는 시점이 한글 리포트 작성 안 해보시면 이런 문단보호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오케이. 엔터 칠 때 나타나잖아요. 저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엔터 칠 때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자 벌어질 수 있는 사항들, 질문을 받았던 사항들 좀 이야기를 하면 화면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리본 메뉴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클릭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클릭.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 여기를 특정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그래서 이제 클릭하라 했더니 따닥을 합니다. 클릭이 뭔지 더블 클릭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따닥하면 사라집니다. 따닥.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클릭과 더블 클릭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반이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런 것이 안 돼가지고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루,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클릭과 더블 클릭은 한글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문단부.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죠. 세 번째 항목 갑니다. 색상은 조건의 색을, 이게 조건이라는 게 문제에 있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지에서 말하는 조건. 이 조건이라는 표현은 문제지상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문제지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푸세요라고 이야기가 나 있을 거라고요.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사용한다. RGB의 R은 레드입니다. G 그린, B 블루, 빨강, 녹색, 파랑을 섞어서 쓴다라고 그러죠. 요걸 이제 수치화시켜서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저 빨간색 값을 0에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녹색 값을 0에서 255까지 표현하고 블루를 0에서 255까지 표현. 저 세 가지 색깔 값을 조합을 우리는 RGB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표기한다고요. 그냥 보통 가로 열고. 그러면 이건 의미가 2500라고 제 순서가 RGB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가 255를 썼다고 나머지 색깔은 쓰니까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 나타나겠죠. 자, 질문.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5면 무슨 색깔일까요? 이렇게 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어?
여러분들 대답 안 하는 이유 압니다. 제가 하도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서가지고 제가 학원생활 횟수가 15년 차거든요. 처음에 몇 개월 수업을 들어갔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했어요. 몇 개월 뒤에 이제 다른 수업에 가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틀리면 쪽팔린답니다. 이렇게 논리를 생각해요. 여기 틀리러 온 거 아니다. 알아서 오셨어요. 몰라서 오셨잖아요. 틀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쪽팔린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대표적으로 한 분만 대답하세요로 한다고. 자,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요? 방금 제가 들었거든요. 작은 목소리로 누가 뭐라 하는 이야기를 금정이라고 하는데 금정 아닙니다. 컴퓨터는 웃지 마세요. 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컴퓨터는 빛을 모니터에 있는 것들 다 나타나는 색깔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다 빔을 통해 나타나고 컴퓨터는 다 기계는 다 빛의 색깔을 씁니다. 물감의 색깔을 쓰는 게 아닙니다. 빛의 색깔을 쓰기 때문에 색깔이 빨강, 녹색, 파란, 파란 색깔을 눈에 비추면 밝아서 못 보죠. 흰색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에서 0,0,0이면 무슨 색깔? 색깔 값이 색깔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빛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건 금정입니다. 빛의 색깔이란 거. 그다음 자 용지 여백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진행하는 과정 딱 한 번만 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속 반복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자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10 제본 0으로 하세요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적고 계시는군요. 똑같아질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제 앞에 와 있는 이유는 저는 계속 내뱉었잖아요. 왜? 내뱉으려면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야 내뱉을 수 있거든요. 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만 있어요. 근데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백 안에는 똑같은 문구가 나타나는 위쪽 여백 위쪽 부분에 똑같은 문구가 나타난다. 아까 뭐라고요? 머릿말. 그 다음 아래쪽 부분에 페이지 번호 같은 게 나타난다. 뭐? 꼬릿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 문서에서 자 그러면 그런 여백을 설정하는 기능은 여기 자 위에 있는 탭 이름만 쭉 보세요. 어디 감이 있을까요? 응? 그런 느낌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백자면 쪽작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글자를 자 이런 글자들을 이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그런 이쁘게 꾸미는 기능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죠. 꾸미는 거랬죠. 수식이죠.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아시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딱 저기 그 단어만 아시고 내가 저기 어떤 기능이 어디 있어야 된다? 저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원래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그 내용이 있어야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제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MS 워드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한글보다. 그 이유는 한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이 기능이 여기 딱 있어야 된다는데 딱 그거 하면 그게 있습니다. 여기인데 한글은 아닙니다. 저 기능이 여기 있다가 상처 단어를 딱 생각하면 저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실 때 항상 크게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기능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는 없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나 전체적 윤곽을 보는 건 충분히 살아오시는 동안에 뭐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네요. 저기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크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건 자꾸 이제 틀려가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이제 늦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은 쪽이죠. 그럼 쪽에서 무슨 작업할 거라고 했죠 우리? 여백 작업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기본값 이제 목록에 보면 목록도 안 주고 다니는 것들은 보면 이제 내가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선택한 목록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이 있고 그 목록 아래에 보시면 여기 없는 값을 또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잊어버리잖아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편집을 이제 쪽 여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있다고. 저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편집 문구 창이. 자, 이런 창의 이름을 우리는 앞서 설정할 수 있는 창을 이름을 그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들었잖아요. 탭이라고 했잖아요. 탭. 기본 탭, 줄적자 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릭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창 5개 주소. 자, 방금 창의 이름이 뭐라고요? 현진 용지창 대화 상자. 그러면 여기에 쪽을 예배하는 게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방금 창을 여니까 그러면 그 창 안에는 편집 용지만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방금 편집 용지 창을 여는 게 뭐라고요? 여기 앞에 딱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기능은 딱 한 군데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능들은 2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내가 편집 쪽 여백 설정할 때 편집 용지를 준다, 조금 여백을 준다. 그건 여러분 선호의 차이지 어느 게 정답, 둘다 정답인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입니다. 자, 또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클릭해 보시고요.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쪽 아래쪽 여백 설정한 화면의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집까지 보는 내용은 그런 것들이 돼요. 자, 일단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죠? 구글 익숙해지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뭐가 마우스까지 있는 게 뭐가 악성 같은 겁니다. 이제 노란색 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F7 남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교재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재 내용 좀 훑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은 쓰면 안 했습니다. 자, 방금 보니까 반응도 있고요. 네? 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재가 문제예요. 한 여기가 서로 유지가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빠지는 방법이 하고 지금 전체 다. 자, F7키 누르시면 돼. 이렇게 이제 단축. 이렇게 누르 쓰시면은 그런 여러분이 알아서. 그리고 저는 단축키를 잘 사용하지 일단 단축키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직관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실시간이니까 직관적으로 하죠. 우리 여백 작업 같다. 여기가 쪽 안에 있을 것 같다. 찾아 쭉 훑어보니까 그런 기능이 여기 있구나. 직관적으로. 그런데 내가 필요한 값들을 지금 문제 보면 11, 10, 0 이런 식의 값들을 입력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값들이 지금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목록 맨 아래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창을 띄워서 저기 값들 세팅해서 처리한다.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원리라고 보죠. 그거만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 빨리 하는 거는 시간 문제지. 그런 걸 잘 사용하면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간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본 탭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용지 방향은 문제 있나요? 여기 앞에 다 방향이 안 나와요. 제도라고 이다 버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편집 용지 그래서 이쪽 각 설정을 하시는데 자 단추 보이세요? 단추 강화 단추 보이세요? 요걸 제가 수업 중에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단추 두 개.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하시면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맞추시고
자, 그 다음 아래쪽 11. 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시고 잠깐만요. 엔터를 보통 습관적으로 엔터를 많이 치시는 분들 있는데 엔터를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화면에서 빠져나가고 하면서 하니까 이거 엔터 치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시면 되니까. 입력치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작업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설정 나 엔터 누르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11 답 입력 잘못했군요. 오른쪽 11 엔터 치지 마세요. 그냥 커서만 이동하세요. 그 다음에 위쪽 10 아래쪽 10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머릿말 꼬릿말 1010. 자, 제 화면 보시면 여기다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서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작업하시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제가 커서를 이렇게 옮기면서 검정색 이 모양이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쪽 여백 10원 여기서 여기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머리끝 시작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꼬릿말에 10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백 10이라는 건 아래쪽에 어떤 아래쪽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다음에 꼬리말이라고 하는 건 그 아래쪽 여백에서 다시 또 수비 올라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서 보시면 혹시 우리 문제에서 재본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시험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본 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좀, 이런 데서 재본 같은 나중에 중간에 납니다. 논문 같은 것도 논문 같은 거 이것들가 막히면 이번에다가 여기를 그래야 이큰 논문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보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링 제목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제 뭡니까? 얘기를 이제 뭐 가운데 쓴다든지 이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보는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고 실제 책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이 총 몇 페이지를 만든 시험이냐면 기가 좀 밝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준비하셨나 보다.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이 교재에서 해야 될 일이 할 일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요. 하나, 한 페이지, 페이지를 만들 건데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총 10페이지라고 확인했으니까 마우스 충분히 확인시켜드렸어요. 어딘지 알아야죠. 앞에 계획 공개 카드가 있는 위치, 이게 전체 페이지 수, 이제 앞에 보면 주제 페이지라고 합니다. 카드가 있는 페이지. 자,
3페이지짜리 문서, 보고서 같은 문서 쓰는 거라고 말이야. 아닙니다, 원래. 이게 있는 기능들이. 이 기능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고요? 책 만드는 거죠. 책 만드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책을 안 만들면 제본이라는 용어를 잊었어요. 그냥 A4 용지 그냥 그렇게 세팅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본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뭐 책을 만들고 그냥 최소한 난 논문 만든다고 사실은. 자, 이제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맞는 기능들을 여기서 다룰 거라고요. 제가 ITQ 과정에 발행하면 뭐 남들과 좀 다르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들과 좀 다르게 쓰면 남들은 그냥 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고 설명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맞춰서 이거만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지금 목적이긴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혼자 내가 가지고 한글을 배웠다고 내가 용암을 이길 수 있냐 생각하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능 설명드릴 때 요 100페이지짜리 문제가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하나는 이글입니다. 지금 한 페이지 하나짜리죠. 자, 화면 배율 조정하는 단축키 아세요? 컴퓨터를 좀 써보셨다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정보를 보려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런 단축키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됐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를 밀고 당기는 거 하실 줄 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먹힙니다. 여기서도 먹힙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본인 편한 사이즈에 맞춰 놓으시고요. 뭐 딱 어디에 맞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갈게요. 자, 밑에 가시면 자, 다른 건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전체 화면. 다시 한번 더 클릭.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설정.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단추를 누르면 다시 해제. 클릭. 천천히 내가 인지할 수 있어서 천천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쪽윤곽.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백까지 나오는 이 형태를 쪽윤곽이라고 해요. 그럼 여백 없애겠다. 클릭, 클릭, 클릭.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해서 여러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클릭하세요. 클릭 빨리 하지 마시고. 쪽윤곽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백이 있고 없고 여백 있고 없고. 뭐쪽 맞춤 그러면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넓게 퍼집니다.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는 뭐 별 반응 없고요. 다시 누른 거.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쪽 맞춤 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쪽을 맞춰준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엔터 치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요? 엔터 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단 부호. 엔터 치면 문단 부호가 생긴다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자 엔터를 쳐서 내용이 많아지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뭐가 페이지가 새로 생겨나죠. 새 페이지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부분,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요 작업해 놓은 사이에
페이지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응?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내용이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열심히 커서 넣고 열심히 딜리트키 누른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내용은 항상 첫 페이지에 약간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 페이지보다는 세 페이지에서 시작. 이 내용은 시작.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지울게요. 빽빽빽빽빽빽빽빽 지우세요. 앞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사라지죠. 두 페이지짜리 내용이 아니니까. 자, 뭐 하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쪽을 넘길 겁니다. 커서 기준, 커서 기준, 쪽. 이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쪽 관련 내용은 쪽 관련 내용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뭐. 여기 쪽 안에 있어야 되겠죠. 쪽 나누기. 하면 이렇게 없애고 싶다고요. 백스페이스, 쪽 나누기, 백스페이스, 쪽 나누기, 클릭.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 몇 페이지를 만들 거냐면 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커서 위치하시고 커서 이동하시고요. 그다음 쪽 나누기. 엔터 쳐서 각각의 페이지에 이렇게 공간들을 문단부 몇 개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엔터 쳐서. 제 개인 진짜 시험 이야기, 우리 다 시험 이야기입니다. 시험 이야기 할게요. 3개. 그다음. 자, 방금 혹시 페이지 나누기, 쪽 나누기라는 걸 배웠죠? 혹시 클릭을 여러 번 해보셨는데 단축키가 뭐였습니까? 방금 클릭을 한두 번 해보신 게 몇 번 하시잖아요. 단축키. 자, 제 수업 시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 컨트롤 엔터. 모르셔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단축키는. 그러나 익숙해지면 아마 제가 찾게 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준비용이라도. 시험 준비용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적고 있는 건 다 외우세요. 라고 적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 잘 되진 않은데 계속 하세요. 하시고. 컨트롤 엔터. 됐죠? 그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작업해야 될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요? 3페이지. 페이지 수가 3페이지인지 아닌지 전체 화면에 보고 싶잖아요. 컨트롤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쓰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쪽 전체를 보는 다른 기능도 있긴 한데 그냥 이 방법을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를 눌러 당기시면 전체나 내가 지금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전체를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저 요백 조정이 왜 안 됐죠? 돼 있는 건가? 잠시만요. 저 왜 요백 조정이 안 돼 있지? 위쪽 씩, 머릿말씩, 꼬릿말씩, 아래쪽 씩, 왼쪽 11.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저만 그런 건지. 그리고 설정.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F7. 자, 같은 값 설정하게 되신 거 맞아요? 그 교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화면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번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항상 그 문제지에 있는 내용 봐야 되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 설정했는지 제 화면 보고 이제 맞춰보시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문서 환경 설정 끝입니다. 끝나고 나면 저장. 혹시 저장 단축키 아세요?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저장하기. 혹시 저장 단축키가 뭐죠? 혹시 알고 계신 분? 컨트롤 Alt S요? 오케이. 세이브 S.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단축키가 뭐라고요? 그렇게 외우고 계세요. 저장을. 아닐 건데. 컨트롤 S라고 외우면 되시잖아요. Alt S라고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여기 있는 거 보고 읽었나 봅니다. 한글에서 Alt S라고 적혀있는 Alt S죠. 혹시 컨트롤 S는 누르면 못 뜰까요? 못 뜹니다. 똑같아요. 아, 처음 한글 만들 때 원래 단축키가 컨트롤 S였습니다. 처음 버전이. 한글 처음 버전이. 그런데 자,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그렇다는 거, 단축키 컨트롤 S도 먹힌다는 단축키 외우라고 지금 설명드리거든요.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S로 그냥 외우고 계세요. Alt S보다. 자, 이제 커서를 1페이지다 두시고 화면을 여기 1페이지 있는 내용. 혹시나 실수로 뭐 페이지 나오기 싫었으면 다시 엔터 치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 보통 문단표를 한 2개나 3개나 4개 정도 여유를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서식이 뭐가 있다고요? 이 커스의 서식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 커스의 서식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에 양쪽 정렬에 줄관계 비행식으로 커스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물론 그거 외에 딴 것도 있지만. 자, 타입피치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고요? 자, 교재 36페이지 펼쳐서. 자,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점, 그리고 엔터. 그리고 거기 화면에 보이는, 그 밑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타이핑을 치세요. 37페이지입니다. 교재 37페이지. 아,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거 맞죠? 여기 1번 밑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30페이지. 이거 가지고 스크립, 교재 꺼내놓으시고. 아, 우리 수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1페이지 내용입니다. 타이핑 다 쳤죠? 천천히 입력하세요.